멘탈에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해도 작심삼일로 끝나고 난 의지력이 약해 바뀌는 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뇌 입장에서 바라보시면 바뀌는 게 원래 어려울 수밖에 없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아시면 원하는 변화를 보다 수월하게 해내실 수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뇌 입장에서 바라본 멘탈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처구니는 멘탈 관리법의 멘붕 박사 박준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요, 멘탈 관리를 시작하시기 위해서는 내 멘탈의 취약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멘탈 취약성이 네 가지 세트 메뉴로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라도 변화를 주면 멘탈 취약성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멘탈 취약성은 스마트폰의 앱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우리의 뇌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다가 클릭하면 앱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것처럼 자극을 받으면 자동으로 실행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이나 앱이 우리가 원해서 설치를 했던 아니면 우리도 모르게 그냥 설치되었던 우리 뇌 시스템의 일부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멘탈 프로그램 수정이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요. 뇌가 익숙한 것이 생존에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바람과 달리 뇌의 최우선 목표는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생존하는 데 있습니다. 생존하려는 뇌 입장에서 보면요. 기존의 익숙한 방식은 비록 고통스럽고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내가 살아남게 해준 검증된 방식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시게 되면 이 방법이 생존에 안전한지 불리한지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뇌 입장에서는요,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보다는 기존의 익숙한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저항이 일어나게 됩니다. 멘탈 프로그램 수정이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요, 뇌의 신경회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익숙한 멘탈 프로그램들은요, 뇌의 신경망 회로에 저장되어 있는데요. 뇌는 부위마다 각각 다양한 역할들을 하는데 마치 전자제품의 회로판처럼 서로 다양한 부위들이 연결되어서 일을 합니다. 이게 신경세포인데요. 서로 따로 놀던 신경세포가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계속하게 되면 이렇게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도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하게 되면 신경세포 입장에서는 서로 연결돼서 일을 잘해야 되나 보다 생각해서 이 허리 부분이 점점 굵어지기 시작합니다. 허리가 굵어질수록 마치 고속도로가 뻥 더 넓어서 뚫리는 것처럼 점점 정보 처리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신경 입장에서는요, 이 허리 부위가 두꺼우면은 유능하고 일을 잘하는 세포인 거고요. 다이어트를 심하게 해서 허리가 점점 얇아질수록 일을 잘 못하는 신경인 겁니다.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멘붕이 오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 멘붕의 신경망 회로에 허리가 두꺼워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리가 뚱뚱해진 신경회로들은 잘 뚫린 도로와 같아서 차가 싱싱 달리기 때문에 기존에 뚫려있는 고속도로로 다니는 게 편하지 새로운 길을 뚫어가는 게 어렵습니다. 이처럼 우울증에 걸리시거나 스트레스를 잘 받는 분들의 경우 나아지려고 노력을 하셔도 기존에 이미 뚫려있는 고속도로와 같은 신경망 회로가 우선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셔도 잘 안되곤 합니다. 멘탈 프로그램 수정이 어려운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의지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보통 뭔가 변화를 이뤄내는 사람들을 보고 의지의 한국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의지력이 강한 것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곤 하는데요. 물론 의지력이라는 것이 훈련을 통해서 키울 수는 있지만 배터리 용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면서 다음날 쓸 의지력의 배터리를 충전하는데요. 이 배터리가 무한정이 아니라서요. 스마트폰을 쓸 때도 카카오톡도 해야지, 유튜브도 해야지, 그러다 보면 배터리가 점점 줄어들어가는 것처럼 뭔가 당장 사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참느라 의지력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상사에게 지적받을 때 화나고 짜증나는데 티내면 안 되기 때문에 누르느라고 의지력도 쓰고, 이런저런 일상생활을 하느라고 의지력의 배터리를 점점 쓰다 보면
배터리가 점점점 줄어들어가게 됩니다. 의지력 배터리가 방전될 정도로 낮아질 때, 너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은 날은요,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해도 화가 버럭 나는 경험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의지력의 배터리가 너무 낮아져서 화를 조절하는 데 쓸만한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던 배터리를 새로운 변화 목표를 위해서 나누어 쓰다 보면 한동안은 새로운 변화 목표가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배터리를 우선적으로 할당해서 쓸 수 있지만 며칠 지나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던 배터리가 딸리다 보니까 피로도가 점차 증가하게 됩니다. 보조 배터리 팩이 있으면 좋겠지만 한정된 용량의 배터리를 가지고 나누어 쓰다 보니까 보통은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시도할 때 사용하는 배터리는 3일 정도 지나면 방전되곤 합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란 말을 하시곤 하는데요. 이건 의지력이 약한 것의 문제가 아니라 배터리 용량의 문제라서 배터리 관리를 잘하면 되는 것인데, 보통은 나는 의지력이 약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쉽게 포기하곤 하시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시곤 합니다. 정리해보면 뇌가 이렇게 기존의 익숙한 방식을 좋아하고 기존 방식은 신경망 회로가 탄탄하게 뚫려 있고 의지력을 사용하는 문제는 배터리가 쉽게 방전되는 문제가 있어서 달라지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원리를 염두에 두시면 잘 달라지지 않는다고 쉽게 자책하고 포기하실 필요 없이 보다 스마트하게 멘탈 관리를 하실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전략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가능한 의지력을 적게 사용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새로운 방식이 위험하지 않고 안전하다고 뇌가 검증할 만한 충분한 시간과 경험을 제공해 주셔야 되는데요. 보통은 같은 행동을 100일 정도 반복하시면 뇌의 저항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존 신경망 회로 가운데서 어딘가를 끊어버리시면 되는데요. 이 방법은 멘탈 취약성의 세트 메뉴 4가지, 자극, 생각, 행동, 감정, 이 가운데서 뭔가 하나라도 변화를 주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 예만 살펴보면요, 우울증이 심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화장실 갔다 나올 때 신발을 아무렇게나 엉클어 놨었는데 엉클어진 신발을 볼 때마다 나는 신발 정리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 삶은 엉망진창이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울증이 점점 심해지셨다고 합니다. 이분의 멘탈 취약성을 점점 더 악화시키는 자극은 엉클어진 신발을 보는 순간들이었는데요. 의지력의 배터리 수준이 이미 방전 상태인 분이라서 아주 적은 남아있는 의지력만 사용해서 달라지기를 시도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은요, 화장실 갔다 나올 때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신발 정리부터 똑바로 해보자 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루에 한 번 신발 정리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신발 정리를 할 때마다 뭔가 내 삶을 정돈한다 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석 달 정도 하시니까 내 삶은 엉망진창이야 이런 생각은 덜 들기 시작하고 뭔가 내 삶을 통제한다는 느낌이 강해지면서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작은 의지력을 쓰더라도 100일 정도 반복하시면 뇌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멘붕 박사의 멘탈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지금까지 나날이 점점 더 향상되어 갈 여러분의 멘탈 능력을 응원드리는 멘붕 박사 박준화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